안녕하세요. 찐 히스토리 TV의 윤섭쌤이에요. 자, 오늘은 신군부와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박정희 정부 알아봤었고요. 10월 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피살당했던 그 내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이후 1980년대 79년부터 87년까지 우리나라가 굉장히 격동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대통령이 5년 단임제로 바뀌어 갔는지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즉 우리가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을 어떻게 뽑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979년 12.12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전두환 당시 이제 육군 소장, 별 2개짜리 육군 소장이요.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서울을 장악합니다. 서울을 장악하고 청와대를 장악하고 육군본부를 장악해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일으킨 걸 12.12 사태라고 부르고요. 결국 전두환을 필두로, 이게 성공하게 되고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 그러니까 군부, 새로운 군부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 군부는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장악했던 걸 이제 첫 번째 군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두환 이제 나중에 대통령이 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새롭게 군부로서 권력을 장악했다 해서 신군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두환의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권력을 장악하게 되자 1980년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하고 나서 드디어 독재 정치를 끝낼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군인이 무력적으로 장악했던 권력을 이제 내려놓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전두환이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최규하 대통령을, 당시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죠. 최규하 대통령을 잡아넣고 육군 참모총장을 잡고 해서 자신이 권력을 잡으니까 다시 새롭게 군대 정부가 들어서게 되네. 새로운 군부 정부인 신군부를 몰아내자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시위를 하게 돼요. 유신철폐, 그 주된 내용이 유신철폐, 신군부 퇴진, 그리고 계엄령 해제가 있습니다. 12.12 사태를 일으키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전쟁에 준하는 상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군인들에게 통제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제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980년 봄에 시위를 시작합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요, 서울의 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봄, 요 시기에 서울에서 이제 시위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문제는 전두환 대통령이 계엄을 더 강화해서 사람들에게 무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하려고 해요. 그러자 5월 15일에 이 서울의 봄을 주도하고 시위를 이끌었었던 사람들이 이러다가 사람들이 많이 죽을 수도 있겠다. 우리 시민들이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진적으로 해산하자 해서 5월 15일에 서울역에서 자진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시위는 계속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요. 해서 5월 17일에 전두환 신군부에서 전국의 계엄령을 확대하게 됩니다. 이 전국의 계엄령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택시 운전사나 이런 영화를 통해서도 만나봤지만 광주를 둘러싸고 계엄군이 결국 광주 시민들을 포위해가지고 많은 살상이 있었던 운동이에요. 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이 순서를 살펴보면요, 비상계엄이 확대되니까, 전국 계엄령으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반대하면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요. 이걸 계엄군이 발포를 하면서 총을 쏴서 시민들에게 총을 쏘면서 결국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계엄군을 진압했고요. 진압하면서 이제 그 광주 시내에 있었던
일부 계엄군들이 이제 뒤로 물러나게 되죠. 광주시 외로 바깥으로 물러나게 되고, 그리고 광주 시민들은 무장 저항을 하게 됩니다. 뭐 총도 뺐고요, 무기고도 탈취하고, 그리고 전라도청, 당시 광주에 있었던 전라도청도 장악하고 광주시청도 장악하게 되면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자 전두환 정부는 신군부죠. 신군부는 아무도 사람들에게 알지 못하게, 전국에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면서 광주시 전역을 둘러싸고 포위를 해버립니다. 광주로 들어가는 고속도로와 도로들을 전부 막아버리고요. 들어갈 수 없게 딱 포위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엄군과 공수부대를 보내가지고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광주 시민들이 살상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력 진압, 5월 27일에 무력 진압을 당하게 되고요. 광주 시민들이 어쨌건 민주화에 굉장히 힘썼었던 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의는요,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됐다라는 거, 의의. 현재 이걸 통해서 민주화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민주화 운동의 밑거름이 됐다. 밑거름, 바탕이 됐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렇게까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고 난 뒤에 전두환 계엄사령관, 당시는 이제 계엄사령관이었는데요. 전두환 계엄사령관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한 일은요, 첫 번째 정치활동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정치활동하는 것 자체를 금지해버리고요. 두 번째, 언론사를 통폐합해서 굉장히 많은 언론사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통합하고 없애버리고 해서 줄여버립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로 줄이고요. 그리고 전두환 정부에 반대하는, 신군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서 삼천교육대를 만듭니다. 뭐 여기에 목적은요,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여기에서 명분은요, 범죄한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들을 교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알고 보면 전두환 정부에 반대했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 가서 삼천교육대 가서 굉장히 모진 훈련들 받고 주민등록증을 말소시켜 버렸기 때문에 죽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던, 그러니까 누구든 알 수 없었던 굉장히 인권을 유린한 삼천교육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전두환 대통령을 선출하게 됩니다. 간선제죠. 당연히 직선제 아닙니다. 간선제로 뽑잖아요. 왜냐면요, 유신헌법에서도 간선제잖아요. 그 헌법이 쭉 내려오기 때문에 간선제로 대통령이 선출되게 됩니다. 1980년 8월에요. 자, 1980년 10월에는요, 전두환 대통령이 그냥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이 대통령이 8월에 됐지만 법을 바꿔야겠다. 그래서 일부 법을 수정해야겠다 해서 개헌을 실시하게 되고요. 이 개헌 내용은요, 첫 번째는 대통령의 임기를 바꿔요. 그러니까 유신헌법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유신헌법에서는 유신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몇 번을 해도 상관은 없다, 간선제로 뽑는다, 6년에 한 번씩이다,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유신헌법은 없애야 된다는 얘기들이 워낙 시위가 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개헌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기를 7년으로 하고 1년, 아니 1년이 아니죠. 한 번만 시키겠다. 그리고 간선제는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 번만 할 수 있다. 7년의 임기다. 간선제다. 요거 간선제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법을 바꾸고요. 두 번째로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이 맡는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있었죠. 거기에서 주된 사람들이 뭐냐면 유신정우회예요. 근데 이 유신정우회를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았고요. 결국 유신정우회를 해체합니다. 그러니까 유신정우회에 소속돼 있었던,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에 소속돼 있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해체가 됐는데 이들이 전국구로 나가서 3분의 2의 의석을 차지하게 돼요. 그러니까 유신정우회를 해체해서 권력을 재창출하려고 했으나 이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전국구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지게
전국구 국회의원이 돼서 3분의 2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제1야당으로서 권력을 다시 장악하게 된다라는 거죠. 유신 정우회 출신들이요. 그리고 유신 헌법에 독소 조항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우리가 독소 조항이라고 하면 굉장히 독이 되는 조항들을 이야기를 하죠. 독소 조항을 유지하는데 첫 번째 비상조치권, 그리고 두 번째 국회 해산권,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 권한들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개헌을 실시한 전두환 대통령이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통령을 다시 선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결국 간선제로 대통령을 다시 선출합니다. 그래서 1981년 12월에 다시 한번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선출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전두환 정부는요, 탄압책과 유화책 두 가지를 적절하게 활용을 하는데요. 먼저 탄압책 같은 경우는 언론을 통제해요. 그래서 언론 통제의 가장 큰 예시가 뭐냐면 9시 뉴스가 있잖아요. 이 뉴스, 모든 뉴스 중에서도 9시 뉴스에 딱 시작을 할 때 그 시작점에는 무조건 전두환 대통령의 하루 일과 중에 하나 내용이 먼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우상시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치 규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치 활동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특히 국회의원들이 정치 활동 못하도록 규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와 반대로는 국민들의 불만과 생각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선을 밖으로 돌리기 위해서 유화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통행금지를 해제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난 이후 그 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통행금지는 12시부터 4시까지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집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 돌아다니는 사람은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다가 4시 이후에 신분 증명하고 난 뒤에 풀려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야간엔 절대 못 돌아다녔었는데 물론 박정희 정부 때는 이게 약간 확대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거에 해제되면서 사람들이 밤에 나가서 이제 지금처럼 밤에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나가 놀기 시작한다는 거죠. 나이트 클럽 같은 것도 생길 거고요. 그러니까 자유를 허용해 주는 거죠. 사람들을 탄압함과 동시에 통제함과 동시에 자유를 주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학생의 복장과 두발이 자유화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군인 출신이고 전두환 대통령도 군인 출신이지만 전두환 대통령은 약간 자유적으로 풀어주는 것들이 있었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을 더 곤고히 하고 유신 체제를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더 강압적으로 통제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대표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학생의 복장과 두발을 굉장히 철저하게 단속했었는데, 통제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유화 시켜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응답하라 1988 같은 드라마를 보면 거기에 나오는 그 해리죠, 덕선이가 교복을 입지 않은 모습이 나와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프로야구 창설입니다. 프로야구, 야구 선임도 엄청 좋았는데요. 이 야구가 창설되게 됩니다. 실은 야구뿐만이 아니고 전두환 정부 때는 3S 정책이라고 해서 스포츠와 스크린, 영화 산업, 그리고 산업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시선을 돌리게 만들었고요. 추가적으로 해외여행도 자유화시켜줍니다. 박정희 정부 때까지는 해외로 외화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라는 목적 아래 여권이 잘 나오지 않았고 해외로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이것 또한 자유화시켜줘서 여권 발급도 자유롭게,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해줬고요.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졌던 학도 호국단 또한 폐지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두환 정부는 탄압책과 유화책을 동시에 적절하게 쓰면서 국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쭉 진행이 되고, 거기에 이제 1985년에는 정치 규제까지 완화해주면서 풀어주게 돼요. 그러자 1985년에 전두환 정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화책에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었던 이 정치가들이 통합해서 당을 만듭니다. 1월에
신한민주당이라는 당을 만들고요. 이 신한민주당을 통해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개헌하자, 헌법을 바꾸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2월에 대선 선거가 있었어요. 총선이 있었어요. 대선이 아니고 총선이 있었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신한민주당이 생긴 지 약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의석을 거의 못 차지할 거라고 전두환 정부는 봤었지만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서 이 직선제 개헌 운동에 힘이 더 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한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85년부터 86년까지 계속 직선제 개헌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그 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민주화 운동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정점을 찍은 그 해 바로 1987년이 오게 되는 거죠. 자, 1987년은 1987이라는 영화도 있잖아요. 1987 영화에서도 시작점이 바로 이 사건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학생이었던 박종철이 경찰에 의해서 잡혀 들어가는 일이 생기죠. 조사 목적으로 잡혀 들어갔던 박종철이 사망해서 나오게 됐고요. 경찰의 공식 발표는 책상을 탁 치니까 박종철이 놀래서 억 하고 죽었다라는 말도 안 되는 보도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20대 젊은 청년이 책상을 쳐서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쓰러져 죽었다. 사람들은 너무나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경찰은 이렇게 정식 보도를 했고요. 공식 보도죠. 이 공식 보도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대로 밝혀내려고 하고 있는데 마침 박종철을 부검했었던 의사가 진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박종철에게 물고문의 흔적이 보인다라는 거죠. 즉, 박종철을 조사하면서 고문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이 물고문 이전에 1986년도에 성고문 사건도 있었거든요. 서울대 여학생을 잡아가지고 경찰이 성고문을 했었던 그 사건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분노가 치솟게 되는 거죠. 진실이 밝혀지면서. 자, 4월에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4월에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는데요. 호헌, 수호한다 헌법을 수호하겠다라는 내용이죠. 헌법 수호, 어떤 부분을 수호하겠다라는 거냐면 대통령을 간선제로 뽑고 7년 단임제 하는 걸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얘기예요. 7년 단임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대통령 권력을 잡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간선제를 한다는 거죠. 간접선거를 한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직선제로 바꾸자라고 시위를 본격적으로 하는 그 달이 돌아오는 거죠. 그게 몇 월이에요? 바로 6월입니다.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6월 민주항쟁, 사람들이 산발적으로 시위를 하고 있었고요. 6월 민주항쟁의 전체적인 목표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직선제로 개헌한다.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뽑겠다. 그래서 헌법을 고쳐달라. 두 번째, 정권 퇴진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고요. 6월 10일 날 국민대회 개최하기로 이미 계획이 돼 있는 와중에 6월 9일, 하루 전에 6월 9일에 연세대 학생들이 신촌을 나가서 시위를 했어요. 신군부 물러나라, 직선제 개헌하자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경찰들이 시위를 진압하러 들어오게 되고 막 최루탄 터뜨리면서 시위 진압을 하고 있는 와중에 연세대 학생들이 자기들 교문 안으로 경찰을 피해 들어갔죠. 교문 안, 학교 안은 경찰들이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경찰들이 예전 이승만 정부 때 마지막처럼 김주열 열사가 사망했었던 것처럼 최루탄을 쏘는데 직격으로 쏘게 됩니다. 곡선으로 쏴야 된다고 얘기했죠? 직격으로 쏘게 돼요. 그러면서 이한열 열사가 뛰어서 들어가는데 당시 연세대 학생이죠. 이한열 열사가 뒤통수에
최루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뒤에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최루탄을 직선으로 쌓았다. 이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모두,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까지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0일 국민대회가 개최되게 돼요. 국민대회 개최의 주된 내용은 호헌 철폐,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건 철폐해라. 전두환 대통령은. 그리고 또한 독재를 타도하겠다. 간선제로 계속 가다 보면 독재를 할 수 있잖아요. 한 당에서. 그래서 요것들을 들고 일어났고요. 이게 시위의 목표로 전국적으로 시위가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시위를 견디다 못한 전두환 대통령이 19일이 지난 6.29 때 6.29 민주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민주화 선언의 주된 내용은 현재 대통령을 뽑는 제도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겠다. 그리고 대통령은 5년 단임, 5년 임기 때 한 번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이 바뀌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신군부가 물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3당, 당시 이제 여러 당이 있었는데 여러 당 대표들이 나와가지고 대선에 참가를 했었고요. 이 당들이 하나로 묶이지 못해서 표가 찢어지게 되면서 당시 여러 당을 하나로 통합시켰던 노태우, 전두환 대통령의 2인자라고 불렸었던 노태우 대통령도 신군부를 만드는데 담당을 했었던 군인 출신이고요. 결국 군인 출신인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게 됩니다. 언제요? 1987년 12월에 당선이 되고 1988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노태우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신군부 그리고 민주화 운동까지 살펴보았고요. 우리가 이 민주화를 얻어내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많은 이 앞선 세대들이 피를 흘렸는지 또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